다음으로는 그 익스텐디드 프로젝트라는 모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버밍엄 대학교 요구 점수가 미니멈 40%긴 한데, 뭐 전체적인 평균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면 65% 이상은 받는 게 좀 안전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여기에서 평가 비중을 보시면, 그 아웃라인 작성이 10%인데, 이게 뭐냐면, 내가 무슨 주제를 선택을 했고, 어떤 리서치 퀘스천을 가지고 어떤 답변을 하고 어떤 내용을 조사를 할 것인지 대략적으로 소개하고 요약하고 그리고 대략적인 스케줄을 약간 정하는 그런 리포트고요. 그리고 약간 3,000자 분량의 파이널 에세이를 이제 50% 비중, 중요한 비중으로 이제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되고,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10분 정도의 발표를 해야 해요. 뭐 주제 선택 같은 경우에는 자율이긴 한데 영어로 된 자료들에서 설명이 될 수 있고 그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주제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. 어, 여기에서 뭐그 준비 방법이라고 써놓긴 했는데 이게 주제에 따라서 자신이 주제가 뭔지에 따라서 좀 많이 상이할 수도 있어요. 그렇지만 제가 정말 강추 드리고 싶은 방법은 이 퀄리버 사이트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. 이게 뭐냐면 에세이를 쓸 때 내가 찾은 논문이나 책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내가 이해한 내용을 다른 단어로 패러프레이징을 해야만 그 유사도, 논문 유사도를 낮출 수가 있거든요. 근데 그거를 저처럼 어휘력이 많이 부족한 사람이나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이 과정이 시간이 정말 많이 들고 어려울 수가 있어요. 근데 이 사이트를 이용하면은 얘가 패러프레이징 약간 제시를 해주거든요. 그래서 영어 공부할 때도 뭐 동의어나 반의어 이런 거 공부를 할 때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다음에 생물 과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제 오퍼레터 같은 경우에는 생물에 대한 요구 점수가 명시되어 있진 않거든요. 근데 전체 평균을 유지하려면은 마찬가지로 65%를 이상을 얻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생물과 화학 모듈에서는 이제 랩 리포트를 작성을 해야 돼요. 여기. 근데 이거에 대한 실험은 온라인으로 진행이 돼요. 여기 첨부했는데 제가 이거 막 스타트 누르면 실험이 시작이 되거든요. 그래서 이게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리포트를 작성할 때 이제 평가 기준이나 뭐 간단한 형식 같은 경우에는 튜터분께서 되게 잘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대로 작성을 하시는 게 좋아요. 만약에 내가 고수하던 그 형식이 있어도 그대로 약간 작성을 하시는 게 좀 그 평가 받는데 좀 유리하지 않을까. 그리고 약간 리포트를 작성할 때 인트로 부분에서 중요한 개념을 도입하고 소개를 하고 이제 또 결론 부분에서는 내가 얻은 결과를 어떻게 해석했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이론이 적용이 되는지 약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두 부분에 약간 중점을 두시면은 랩 리포트에서는 좀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물 과목에서 어, 시험 시간 때 다른 과목들보다 많이 시험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껴졌어요. 그 이유가 서술형인데 은근 막 많이 자주 출제되고 배점도 굉장히 높아요. 제가 봤던 시험에서는 10점, 100점에 서술형이 출제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10점이면은 각 키워드를 포함하는 문장이 10개가 모두 적혀 있어야 10점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약간 준비하기에 좀 많이 까다롭고, 그리고 생물 과목의 특성상 내용이 매우 방대하고 암기할 내용도 많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뭐 용어 정리나 내용 정리를 하시는 게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생물 공부 방법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해봤는데,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생물을 배웠던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용어적인 측면에서 많이 이게 생소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따로 용어 정리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, 그리고 내용도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모든 내용을 다 다시 적거나 이런 정리하기 되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.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이 목차 정리법이에요. 이게 각 주제별로
키워드만 적는 거예요. 그렇다 보면은 전체 내용을 짧은 분량 안에 다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전체적인 흐름이 파악이 되면서 암기하기도 되게 쉽거든요. 그래서 이 정리법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시험하고 이제 가까워질수록 튜터분들께서 약간 뉘앙스 상으로 강조해 주시는 그게 있거든요. 그래서 그 내용이나 토픽들을 정리를 잘 해주시면은 이제 서술형이나 단답형 이런 거 쓰실 때 좀 잘 수월하게 푸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리고 KRCL 같은 경우에는 시험 전주를 아예 진도를 다 나가지 않고 목 이그잼, 그 모의고사 형식으로 시험을 진행을 하는데 그것도 활용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왜냐면 그 문제 유형도 굉장히 비슷하고 내가 뭘 알고 내가 이 시간 안에 이 문제를 다 풀 수 있나? 그러니까 이런 거 파악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비슷한 문제들이 또 많이 출제되기도 해요. 그래서 그걸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지만, 뭐, 칸 아카데미. 이거 좀 유명한 사이트인데, 이거 잘 활용하시면, 내가 모르는 주제에 대해서 키워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, 그래프나 그림과 함께 정말 잘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이것도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전반적으로 그 바톨로지는 뭐 어떠셨어요? 뭐 좀 내용이 어렵다, 뭐 이런 거였어요? 아니면 외우는 게 많다, 해야 될 게 되게 많다, 막 이런 느낌이었어요? 근데 저는 어느 정도 이제 피트 준비도 했고, 이과를 졸업했고, 이제 대학교에서도 배웠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익숙한 건 있었어요. 이제 뭐 생물 애초에 양이 많은 과목이다, 이런 인식도 있어서 어느 정도 익숙하긴 했는데, 이제 만약에 처음 배우셨거나 좀 얕게 배우셨던 분들한테는 너무 방대해서 외우기 힘들다, 이런 식의 이게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고, 근데 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생물 원투 고등학교 생물 원투에 약간 대학교 일반 생물학이 약간 포함된 그런 정도의 난이도였던 것 같아요. 그 여기 전유진 학생도 이렇게 써놨지만 용어 및 내용 정리 필수 이렇게 했는데 노트 필기를 반드시 좀 하는 것을 좀 추천을 해드릴게요. 이 많은 것을 다 외울 수가 없고 내가 외울 수 있는 거 그리고 외웠다라고 하면 좀 표시해놓고 문의 오는 거 계속 이런 식으로 좀 줄여가고 하면서 이렇게 좀 외워야 될 거예요. 그래서 노트 필기 중요하다는 얘기를 학생들은 반복하거든요. 그래서 하시고 그다음에 유튜브 내용이 했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긴 했는데 반드시 이걸 좀 유튜브를 좀 활용하는 게 좀 좋아요. 왜냐하면 굉장히 영어로 된 것은 설명이 정말 유튜브에 내용이 많거든요. 한글로 설명한 것은 이렇게 좀 제한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꼭 유튜브로 영어로 된 걸 좀 찾아보시면 또 같은 내용이고 다른 사람이 또 뭐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이런 걸로 설명해주면 이해하기 쉬운 부분도 이제 좀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꼭 이렇게 좀 활용하길 바랄게요.